엄마, 방 너무 넓지 않아? 엄마 방 그냥 준이 공부방으로 쓰면 어때? 67세 최영희는 딸 은주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럴까? 그렇게 말하며 가장 작은 방으로 짐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40년이었습니다. 영희가 병원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홀로 딸을 키워온 세월이었습니다. 남편 최성훈이 은주가 초등학교 3학년일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영희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야간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 당직도 기꺼이 받아들였으며 명절 특근도 자원해서 나갔습니다. 딸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은주가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영희는 2천만 원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2년 동안 단 한 번도 외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은주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영희는 평생 모은 돈으로 5천만 원의 결혼 자금을 내놓았습니다. 5년 전 은주가 IT 회사 다니는 민혁과 결혼하면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영희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수원의 40평 아파트였습니다. 15년 전에 8억 원을 주고 산 집, 딸의 결혼 선물로 흔쾌히 내준 집이었습니다. 처음 2년은 행복했습니다.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손자 준이가 태어났고 영희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손자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유치원 등하원도 기쁜 마음으로 책임졌고 저녁에는 손자와 함께 그림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은주가 엄마 정말 고마워요 라고 말할 때마다 영희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2년 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혁이 회사에서 승진을 하면서 IT 스타트업에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부부는 강남의 고급 카페에서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강남 생활을 동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희의 존재는 점점 투명해졌습니다. 아침에 정성껏 준비한 된장찌개와 김치볶음밥을 내놓으면 엄마, 저희는 그린 샐러드만 먹어요. 탄수화물 줄이고 있거든요. 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손자와 놀아주려고 장난감을 꺼내면 할머니, 준이는 지금 영어 유튜브 봐야 해요. 영어 노출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라는 제지를 받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려고 하면 어머님, 저희 친구들 오는데 방에 계시면 안 될까요? 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영희는 자신의 집인데도 불구하고 작은 방에 틀어박혀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영희가 독감에 걸렸습니다. 39도가 넘는 고열에 온몸이 떨렸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오전 11시 은주가 방문을 벌컥 열며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픈 건 알겠는데 그럼 준이 학원 픽업은 어떻게 해? 나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절대 못 빠져. 신규 고객이라 정말 중요한 미팅이란 말이야. 영희는 39도 열에 온몸이 떨리면서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머리가 핑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손자를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갈게. 영희는 가까스로 옷을 입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한 번 휘청거렸지만 벽을 짚고 버텼습니다. 학원까지는 버스로 20분 거리였습니다. 버스 안에서 영희는 계속 기침을 했고 다른 승객들이 불편한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마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열이 40도까지 오른 것 같았습니다. 학원 앞에서 준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땀 나요? 할머니가 좀 감기 걸렸어. 괜찮아.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였습니다. 영희는 방으로 들어가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7시 영희는 화장실에서 약을 찾고 있었습니다. 감기약, 해열제를 찾아 손에 쥐고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솔직히 장모님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받는 것 같아요. 민혁의 목소리였습니다. 영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약병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은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들 초대하기도 눈치 보이고 주말에 여행 가려 해도 장모님 생각하면 부담스럽고요. 솔직히 우리 나이에 이렇게 제약받으며 살아야 하나 싶어요. 그래도 우리 엄만데 알아요. 하지만 요즘 좋은 요양원 정말 많다던데 한번 알아볼까요? 시설 좋은 데로요. 저희가 비용은 당연히 될 거고요. 장모님도 거기 가시면 또래 분들이랑 계실 수 있잖아요. 요양원이요? 그게 서로한테 나을 것 같아요. 솔직히 장모님도 또래 분들이랑 계시는 게 덜 외로우실 거예요. 여기서 혼자 계시는 것보다요. 영희는 화장실 벽에 기댄 채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입을 손으로 막아 소리가 나지 않게 했습니다. 40년이었습니다. 40년을 딸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자신은 제약이었던 것입니다. 67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부담이라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영희는 화장실 바닥에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까지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물샌 자국이 어떤 지도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정말 짐일까? 40년을 일한 게 이것뿐일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영희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은주 부부가 거실에서 여행 가방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 주말에 발리 다녀올게. 은주가 밝게 말했습니다. 민혁이 회사에서 인센티브 여행 당첨됐거든. 3박 4일이야. 정말 럭키하지? 그래? 좋겠다. 영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준이는 민혁이 부모님 댁에 맡길 거야. 거기 맡기면 놀이공원도 가고 좋아할걸. 영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혁의 부모님 댁에는 손자를 맡기면서 자신은 완전히 제외된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엄마는 집에서 푹 쉬어. 냉장고에 반찬 넉넉히 해놨어. 김치찌개 끓여 먹고
은주는 그렇게 말하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딸깍. 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영희는 40평 아파트에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거실, 텅 빈 주방, 텅 빈 방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영희는 혼자 식탁에 앉아 냉장고에서 꺼낸 김치찌개를 데워 먹었습니다. 67년을 살면서 가장 쓸쓸한 식사였습니다. 숟가락을 들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문득 서재가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정리하지 못한 서재, 먼지가 쌓여 있는 책장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리나 해볼까? 영희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 뒤편에 쌓여 있는 오래된 상자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유품들, 은주의 어린 시절 사진들, 오래된 가계부들이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나하나가 추억이었습니다. 맨 아래 상자를 꺼냈을 때였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봉투 겉면에 남편의 필체로 중요 서류 2010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안에서 등기권리증이 나왔습니다. 등기권리증.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신리 287번지 5호. 면적 1653제곱미터 500평이었습니다. 영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게 뭐였지? 그녀는 천천히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남편 최성훈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 해였습니다. 보험금이 나왔습니다. 총 3억 원이었습니다. 영희는 그 돈으로 은주의 대학 등록금 2천만 원을 먼저 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당시 병원 동료 간호사가 부동산 투자를 권했습니다. 언니, 요즘 경기도 외곽에 땅 사두면 좋대요. 나중에 개발되면 대박 나는 거래요. 영희는 반신반의하며 화성시의 작은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이 땅은 지금은 농지인데 평당 30만 원이에요. 싸죠? 나중에 개발되면 좋고 안 되면 농사라도 지으시면 돼요. 영희는 남은 돈 1억 5천만 원으로 500평을 샀습니다. 평당 30만 원, 총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영희는 너무 바빴습니다. 딸의 학비를 벌기 위해 야간 근무를 늘렸고 주말에도 병원에 나갔습니다. 화성시 땅은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등기권리증을 손에 쥐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땅이 지금은 얼마나 될까? 다음 날 아침 7시였습니다. 영희는 일찍 일어나 컴퓨터를 켰습니다. 오래된 노트북이 천천히 부팅됐습니다. 5분이 걸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포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화성시 동탄 개발을 입력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오타를 2번이나 냈습니다. 다시 입력했습니다. 엔터를 쳤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검색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첫 번째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탄이 신도시 최종 개발 확정.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 15만 세대 입주 예정. 두 번째 기사였습니다. 화성, 동탄 일대 땅값 폭등. 5년 새 무려 60배 상승. 투자자 몰려. 세 번째 기사였습니다. 동탄이 신도시 역세권 토지 거래 활발. 평당 2천만 원 돌파. 개발 호재 계속. 영희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물을 마셨지만 목이 계속 말랐습니다. 부동산 시세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클릭했습니다.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을 차례로 선택했습니다. 거래 내역이 화면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동탄면 신리 280번지 300평 평당 1,900만 원 2개월 전 거래 총 57억 원. 동탄면 신리 295번지 400평 평당 2,100만 원 1개월 전 거래 총 84억 원. 동탄면 신리 301번지 350평 평당 2천만 원 3주 전 거래 총 70억 원.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에서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계산기였습니다. 건전지가 약해서 화면이 흐릿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숫자를 잘못 눌렀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500평 곱하기 2천만 원. 계산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천천히 떴습니다. 100억 원. 1월. 수가.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휘감았습니다. 영희는 컴퓨터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15년 전 병원 침대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서울대병원 8층 823호실. 그 작은 병실에서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은주, 대학도 못 보내고 먼저 가서.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보험금 나오잖아. 괜찮아.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은주, 잘 부탁해. 우리 딸, 걱정 마. 약속해. 은주, 잘 키울게. 그날의 약속이었습니다. 15년 전에 그 약속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영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돈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희는 며칠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은주에게도 민혁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땅을 어떻게 해야 하지? 딸한테 줘야 하나? 아니면 3일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영희는 화성시로 향하는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요금은 3,800원이었습니다. 영희는 교통카드를 찍고 맨 뒤 좌석에 앉았습니다. 2시간
거리였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고속도로변의 신도시들, 거대한 아파트 단지들, 끝없이 이어진 크레인들이 보였습니다. 정말 개발이 되고 있구나. 영희는 생각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동탄이 신도시입니다. 내리실 분은 배를 눌러주세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영희는 배를 눌렀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오후 2시 17분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5년 전만 해도 농지였을 곳에 높은 아파트들이 질비하게 서 있었습니다. 도로도 넓고 깨끗했습니다. 대형 마트, 백화점, 영화관이 보였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도시였습니다. 영희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딸이 2년 전에 사준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지도 앱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성부동산을 검색했습니다. 200m 거리에 있었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10분이 걸렸습니다. 화성부동산 중개사무소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작은 1층 사무실이었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50대 남자가 책상에 앉아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명찰에 박성호 부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님. 박 부장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영희는 가방에서 등기권리증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땅 좀 봐주시겠어요? 박 부장은 서류를 받아 눈으로 훑어봤습니다. 처음에는 무심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소를 확인하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머님, 이거 언제 사신 겁니까? 박 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 전입니다. 평당 30만 원에 샀어요. 총 1억 5천만 원 주고요. 박 부장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님, 대박이십니다. 완전 로또 터진 거예요, 이거. 정말 대박이에요. 책상 서랍을 열어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동탄이 신도시 최근 실거래가 자료집 2024년이라고 표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여기 보세요, 할머님. 박 부장이 손가락으로 한 줄을 가리켰습니다. 할머님 땅 바로 옆 280번지요. 300평인데 2개월 전에 평당 1,900만 원에 팔렸어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총 57억 원입니다. 57억.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여기는 295번지입니다. 400평이에요. 한 달 전 거래가인데 평당 2,100만 원에 팔렸습니다. 다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총 84억 원이에요. 또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건 그저께 계약 들어온 건데요. 301번지 350평입니다. 평당 2천만 원에 계약됐어요. 총 70억 원입니다. 개발사들이 지금 미친 듯이 땅을 사들이고 있거든요. 영희의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 땅은 얼마나? 영희는 가까스로 물었습니다. 박 부장이 계산기를 다시 두드렸습니다. 딱딱딱딱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500평이시죠? 급하게 파시면 평당 1,80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 90억 원이에요. 시간 여유 있으시면 평당 2천만 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100억 원이고요. 영희는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앉는다기보다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 부장이 급히 물 한 컵을 가져왔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할머님, 놀라셨죠? 당연히 놀라실 만합니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았습니다. 물을 마셨지만 손이 떨려서 물이 입가로 흘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할머님, 괜찮으세요? 박 부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그냥 믿기지가 않아서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이런 케이스 몇 번 봤는데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박 부장이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님, 혹시 이 땅 매도하실 생각 있으세요? 영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일단 비밀로 해주실 수 있으세요? 예. 가족한테도 아직 말 안 했어요. 아무도 몰라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부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30년간 부동산 일을 해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수많은 사연을 본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할머님. 박 부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많이 봤습니다. 특히 가족 문제는요. 정말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돈이 생기면 사람이 변하거든요. 자식도 예외가 아니에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함 드릴게요. 나중에 마음 정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박 부장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영희는 명함을 받아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할머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영희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100억 원이라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67년을 살면서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6시였습니다. 은주 부부는 아직 발리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영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돈이 100억이 목이 메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딸 생각해서 남긴 돈인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까지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하지? 딸한테 다 줘야 하나? 아니면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주 부부가 발리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다녀왔어. 정말 좋았어. 은주는 행복한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저 웃으며
잘 다녀왔니? 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은주 부부가 거실 소파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말할 게 있어. 은주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민혁도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둘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마치 중요한 회의를 시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얘기인데? 영희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우리 강남으로 이사 가려고 해. 은주가 말을 꺼냈습니다. 민혁이 회사가 정말 잘 되고 있어서 투자했던 스타트업이 대박이 났거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강남으로 가려고. 그래? 좋겠다. 영희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더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주가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민혁을 쳐다봤습니다. 민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집 명의를 우리 앞으로 넘기면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훨씬 편할 것 같아서. 영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무슨 소리니? 민혁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은행에서 그러는데 명의자가 젊을수록 금리가 훨씬 낮대요. 어머님 연세가 67세시니까 금리가 높게 나오는데 저희 명의면 금리를 1.5% 정도 낮출 수 있대요. 10억 대출 받으면 연간 1,500만 원을 절약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데?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우리가 작은 원룸 전세 얻어줄게. 은주가 밝게 말했습니다. 깨끗한 대로 보증금 8천만 원짜리 정도면 정말 괜찮은 곳 있더라고. 수원역 근처에 있는데 엄마 연금으로 관리비 내면서 편하게 살 수 있어. 영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민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이렇게 큰 집에 혼자 계시기도 불편하시잖아요. 청소하기도 힘드시고 관리하기도 힘드시고요. 작은 원룸이 관리하기 훨씬 편하세요. 요즘 원룸들 시설 정말 좋거든요. 40평이 혼자 살기엔 너무 크지.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은주가 거들었습니다. 8평짜리 깔끔한 원룸이 엄마한테 딱 맞을 것 같아. 영희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40년을 일해서 장만한 집의 주인에게 하는 말일까요? 딸의 결혼 선물로 흔쾌히 내준 집인데 이제는 8평짜리 원룸으로 쫓아내겠다는 것일까요? 생각해 볼게. 영희는 가까스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빨리 결정해줘. 다음 주까지 은행에 서류 내야 하거든. 은주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의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40년을 일했는데 영희는 생각했습니다. 병원 야간 근무, 주말 당직, 명절 특근,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 40년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산 이 집에서 이제는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날 밤 영희는 결심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에서 박 부장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박 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부장님, 저 지난번에 갔던 최영희입니다.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 할머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땅 팔고 싶습니다. 최대한 빨리요. 영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할머님, 제가 아는 건설사가 있습니다. 바로 연락해 볼게요. 빠르면 일주일 안에 계약 가능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님, 잘 생각하셨습니다. 가족한테는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계약부터 하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희는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결심의 눈물이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박 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님, 매수자 나타났습니다. 대성건설 개발팀 김태훈 팀장이에요. 내일 직접 현장 보러 온대요. 다음 날 화성시 동탄으로 갔습니다. 영희는 은주에게 친구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현장에는 박 부장과 대성건설 김태훈 팀장이 와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였고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할머님, 안녕하세요. 대성건설 개발팀 김태훈입니다. 명함을 건넸습니다. 영희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김 팀장은 땅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줄자로 측정도 했고 사진도 여러 장 찍었습니다. 30분이 걸렸습니다. 좋습니다. 김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치가 정말 좋네요. 역세권이고 학군도 좋고 개발 계획도 확정됐고요. 다시 박 부장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세 사람이 책상에 둘러앉았습니다. 매매가는 평당 1,900만 원으로 제시하겠습니다. 김 팀장이 말했습니다. 총 95억 원입니다. 급하게 진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영희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95억 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계약금은 20억 원 먼저 입금하겠습니다. 일주일 안에요. 잔금 75억 원은 30일 후에 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영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박 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님, 좋은 조건입니다. 평당 1,900만 원이면 현재 시세에서 최상위권이에요. 좋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두꺼운 계약서였습니다. 15장이나 됐습니다. 김 팀장이 한 장 한 장 설명했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도장이 삐뚤어졌지만 다시 찍었습니다. 할머님, 축하드립니다. 김 팀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3일 후에 계약금 20억 원 입금하겠습니다. 영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7시였습니다. 은주 부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 은주가 물었습니다. 응, 친구 만나고 왔어. 영희는 최대한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집 명의건은 생각해 봤어?
다음 주까지 결정해줘야 하는데 아직 생각 중이야. 영희는 그렇게 말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월요일 오후 2시 17분이었습니다. 영희는 작은 방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띠링.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은행 입금 20억 원. 입금인 대성건설 주식회사.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로그인했습니다.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잔액 20억 238만 원. 20억 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영희는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67년을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숫자였습니다. 병원에서 40년을 일해도 절대 모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영희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액자에 담긴 15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돈이 95억이 목이 메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딸 생각해서 남긴 돈인데 당신 덕분이야. 정말 당신 덕분이야.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화요일 영희는 강남으로 갔습니다. 은주에게는 병원 정기검진 간다고 말했습니다. 율촌 법률사무소 고층 빌딩 20층에 위치한 법무법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넓은 리셉션이 보였습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 대리석 바닥, 세련된 조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혜원 변호사님 예약하신 최영희 고객님이시죠? 리셉션 직원이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예. 영희는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0분만 기다려주세요. 커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영희는 대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법률 서적들이 가득했고 큰 창문으로 강남의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최영희 고객님, 들어오세요. 김혜원 변호사의 사무실이었습니다. 60대 여성으로 보였고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으며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다뤄본 베테랑의 눈빛이었습니다. 앉으세요, 할머님. 김 변호사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김 변호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영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15년 전에 세상을 떠난 일, 혼자 딸을 키운 40년, 5년 전 딸 부부와 함께 살게 된 일, 점점 투명해지는 자신의 존재, 요양원 이야기를 엿들은 일, 그리고 땅의 발견까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중간중간 멈췄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꼼꼼하게 메모를 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했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모든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할머님, 정말 힘드셨겠어요. 김 변호사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40년을 혼자 딸을 키우셨는데 이런 대접을 받으시다니. 영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상황은 잘 이해했습니다. 생전 재산 처분 관련해서 법적 조언이 필요하신 거죠? 예. 제 재산을 제가 처분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변호사가 노트북을 돌려 화면을 보여주며 명확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민법 제1112조를 보시면 유류분 청구권은 피상속인 사망 후에만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생전에는 본인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든 완전히 합법입니다.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럼 딸한테 안 줘도 괜찮은 건가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증여하지 않는 것과 유산 상속에서 배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법적 문제입니다. 할머님께서 생전에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시든 누구에게 주시든 혹은 안 주시든 그것은 오롯이 할머님의 권리입니다. 영희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명함을 꺼내 건네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대화를 반드시 녹음하세요. 딸분과의 전화 통화, 직접 만남, 문자 메시지,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왜요?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딸분이 소송을 걸 수도 있어요. 그때 이런 증거들이 결정적입니다. 특히 재산을 노린 발언, 요양원 보내려던 시도, 집 명의를 넘기라는 압박, 이런 것들은 법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님, 김 변호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결정하셨으면 흔들리지 마세요. 40년을 딸을 위해 사셨잖아요. 이제는 할머님을 위해 사셔도 됩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영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왔습니다. 영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이 명확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핸드폰 설정을 바꿨습니다. 통화 자동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영희는 수원 아파트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은주 부부 몰래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재건축 예정 단지라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15억 원 정도면 빠르게 나갈 거예요. 빨리 팔고 싶습니다. 비밀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첫 번째 방문객이 왔습니다. 30대 신혼부부였습니다. 영희는 은주 부부가 외출한 시간을 골라 집을 보여줬습니다. 위치가 정말 좋네요. 학군도 좋고 재건축도 예정되어 있고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얼마면 되나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15억 원입니다. 조금만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두 번째 방문객이 왔습니다. 40대 부부였습니다. 재건축 기대하고 사는 거니까 13억 5천 정도면 어떨까요? 죄송합니다. 15억은 받아야 합니다. 역시 거절했습니다. 4주가 지났습니다. 세 번째 방문객이 왔습니다. 50대 투자자였습니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왔고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집을 빠르게 둘러봤습니다. 10분도 안 걸렸습니다. 15억 원 현금으로 계약하겠습니다. 대출 없이요. 일주일 안에 잔금까지 처리 가능합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좋습니다. 일주일 후 목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은행 VIP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희는 은주에게 친구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잔금 계약이 진행됐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5억 원이 통장에 입금됐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띠링. 우리은행 입금 15억 원. 영희는 은행 앱을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잔액 35억 238만 원. 동탄 땅 계약금 20억 원. 수원 아파트 15억 원. 합쳐서 35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0일 후에는 동탄 땅 잔금 75억 원이 더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총 110억 원이 될 것입니다. 영희는 은행 VIP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객님, 괜찮으세요? 은행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그냥 감개무량해서요. 영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VIP 고객님이시니 자산관리 상담 받으시겠어요? 저희 PB센터에서 맞춤형 포트폴리오 제안해 드릴 수 있는데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영희는 제주도 부동산 사이트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귀포 바다, 전망 빌라들이 나왔습니다. 사진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푸른 바다, 하얀 파도, 평화로운 풍경들이 보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귀포 중문해변 인근 바다, 조망 단독 빌라, 전세 5억 원, 방 2개, 거실, 주방, 화장실, 거실 창문으로 바다, 전망 최고. 사진을 클릭했습니다. 거실 통창으로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작은 정원도 있었고 야외 테라스도 있었습니다. 영희는 그 자리에서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서귀포 빌라 전세 문의드립니다. 네. 말씀하세요. 다음 주에 직접 보러 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언제 오시게요? 수요일쯤 갈게요. 알겠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희는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30일이 지났습니다.
화요일 오전 11시였습니다. 영희는 대성건설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 부장과 김태훈 팀장도 함께였습니다. 마지막 잔금 계약일이었습니다. 할머님, 잔금 75억 원 송금 완료했습니다. 김 팀장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띠링띠링. 우리은행 입금 75억 원. 입금인 대성건설 주식회사. 앱을 열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잔액 110억 238만 원. 110억 원이었습니다. 영희는 회의실 의자에 앉아 한참을 그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상상도 못한 금액이었습니다. 병원에서 40년을 일해도 절대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할머님, 축하드립니다. 박 부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영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밖은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영희는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여보, 봤죠? 당신이 남긴 땅이 110억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영희는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이삿짐 센터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이사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어디서 어디로 가시는데요? 수원에서 제주도 서귀포로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주도요? 배편으로 보내셔야 하는데 비용이 좀 나올 텐데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얼마든지요. 알겠습니다. 월요일 오전 9시에 방문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 수요일 영희는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은주에게는 친구랑 1박 2일 여행 간다고 말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제주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1시간 10분이 걸렸습니다.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보였습니다. 영희는 그 바다를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67세에 처음으로 혼자 렌터카를 빌리는 것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귀포까지는 1시간 거리였습니다. 해안도로를 따라 천천히 운전했습니다.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계속 보였습니다. 파도가 하얗게 부서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귀포 중문해변 빌라.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도착을 알렸습니다. 작은 언덕길을 올라갔습니다. 하얀색 2층 빌라가 보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영희 고객님이시죠? 예. 들어가 보시죠. 빌라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영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거실 통창으로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날아가는 갈매기들이 보였습니다. 햇살이 바다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중개인이 물었습니다. 영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67년을 살면서 본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요? 다른 방들도 보시고 결정하세요. 아니요. 여기요. 이곳이요. 계약을 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5억 원을 이체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입주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9시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은주가 반겼습니다. 엄마, 여행은 어땠어? 응, 좋았어. 영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그 주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영희는 조용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간 모은 짐을 작은 박스들에 담았습니다. 옷가지들, 남편의 사진들, 은주의 어린 시절 앨범들, 오래된 책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나하나가 추억이었습니다. 의외로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40년을 살았는데 박스 10개면 충분했습니다. 영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평생 물건을 모으며 살지 않았다는 것을, 오직 딸을 위해, 딸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살았다는 것을. 월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이삿짐 센터 트럭이 오전 9시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짐이 이게 다예요? 젊은 이삿짐 기사가 물었습니다. 예, 이게 전부예요. 40평 아파트에 사시는데 짐이 이렇게 적으세요? 대부분은 딸 것들이에요. 영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기사들이 박스들을 트럭에 실었습니다. 30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작은 2.5톤 트럭 하나에 40년의 삶이 다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다 실었습니다. 제주도 가는 배편은 내일 오전에 출발합니다. 감사합니다. 트럭이 떠났습니다. 영희는 텅 빈 방을 둘러봤습니다. 침대만 남아 있었습니다. 옷장도 비었고, 서랍도 비었고, 벽도 비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40평 아파트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15년 전에 8억 원 주고 산 집이었습니다. 딸의 결혼 선물로 흔쾌히 내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오후 3시 은주 부부가 퇴근해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은주는 밝게 인사하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혁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거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은주가 두리번거렸습니다. 엄마, 뭔가 이상한데? 은주가 영희의 방을 쳐다봤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고, 안이 텅 비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 방이 왜 이래? 은주가 황급히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민혁도 따라갔습니다. 방 안은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옷장도 비었고, 책장도 비었고, 서랍도 비었습니다. 엄마, 은주가 다시 거실로 뛰어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영희는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집 팔았어. 영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한 달 전에 계약했고 어제 잔금 받았어. 뭐라고?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한테 한마디도 없이? 내 집인데 왜 너희 허락이 필요하니? 영희는 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혁이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장모님, 그래도 저희가 5년이나 살고 있는 집인데 이렇게 갑자기 파시면 저희는 어떡합니까? 너희는 공짜로 얹혀 살았잖아. 영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관리비 한 번이라도 낸 적 있니? 전기세는? 수도세는? 가스비는? 5년 동안 단 한 푼도 안 냈잖아. 그건 민혁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엄마, 은주가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습니다. 그럼 엄마는 어디 가게? 우리한테 말도 없이. 제주도. 영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비행기 타. 이미 집도 구했어. 서귀포에. 제주도? 은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갑자기? 아는 사람도 없는데? 혼자 어떻게 살려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민혁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이 집 판 돈은 어떻게 하시게요? 영희는 민혁을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궁금하니? 당연히 궁금하죠. 장모님 재산이잖아요. 영희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빨간색 봉투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열어봐. 영희는 은주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은주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 들었습니다.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5만 원권 지폐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500만 원이야. 영희가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몫이야. 영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내가 너한테 쓴 돈이 얼마인지 아니? 은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대학 갈 때 등록금 2천만 원 줬지. 4년간 총 8천만 원이었어. 생활비도 매달 50만 원씩 4년간 2,400만 원 더 줬고. 영희는 손가락을 하나씩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결혼할 때 축의금으로 5천만 원 줬어. 15년 전이었지. 내가 웨딩드레스 입고 행복해하던 그날. 엄마, 은주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12년 전 너희가 집 살 때 1억 원 보탰어. 강남 아파트 계약금이 부족하다고 울면서 전화했었잖아. 그때 내가 적금 깨서 줬어. 손주 돌잔치 비용으로 3천만 원 줬지. 7년 전이었어. 특급 호텔에서 성대하게 한다고 했잖아. 손주 교육비로 매달 100만 원씩 5년 동안 보냈어. 영어 유치원 보낸다고, 피아노 학원 보낸다고, 미술 학원 보낸다고. 총 6천만 원이야. 명절 때마다 50만 원씩 15년 동안 챙겼어. 설날, 추석,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한 번도 빠뜨린 적 없지. 총 7,500만 원이야. 그리고 이 집. 영희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15년 전에 8억 원 주고 산 집을 너희한테 공짜로 5년 동안 살게 해줬어. 월세로 따지면 한 달에 200만 원씩 5년이면 1억 2천만 원이야. 영희는 계산기를 꺼내 숫자를 두드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총 4억 원이 넘어. 정확히는 4억 1,900만 원이야. 40년을 일해서 내가 너한테 준 돈이.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넌 나한테 뭘 해줬니?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9도 열이 나도 손주 학원 픽업시켰잖아. 요양원 보내려고 했잖아. 8평짜리 원룸으로 쫓아내려고 했잖아. 엄마, 그건 은주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각자 살자. 영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꿋꿋이 섰습니다.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나머지 돈 가지고. 민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장모님, 법적으로 상속분이 있습니다. 민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영희는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율촌 법률사무소 김혜원 변호사, 상속법 전문가야. 명함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미 변호사랑 상담 다 했어. 생전 재산 처분은 완전히 합법이래. 유류분은 내가 죽은 후에만 청구할 수 있대. 지금은 내가 내 돈 어떻게 쓰든 아무 문제 없어. 민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영희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너희 대화 다 녹음했어. 요양원 보내려던 얘기, 내 방 빼앗으려던 얘기, 진명에 넘기라던 얘기. 전부 다. 은주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건 한 달 전부터 통화 자동 녹음 켜놨거든. 변호사가 시키더라. 나중에 분쟁 생기면 증거로 쓸 수 있대. 영희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은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작은 원룸이 엄마한테 딱 맞을 것 같아. 8평짜리로. 다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민혁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이렇게 큰 집에 혼자 계시기도 불편하시잖아요. 영희는 핸드폰을 끄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끝이야. 너희는 이 집에서 한 달 안에 나가. 새 집주인이 들어온대. 엄마, 은주가 울부짖었습니다. 정말 이럴 거야?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같이 산 세월이 40년이야. 영희는 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난 40년을 기억해. 하나도 안 잊었어. 내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중학교 졸업하던 날, 대학 합격 통지서 받던 날, 결혼식 날, 손주 낳던 날, 다 기억해. 그럼. 하지만 너는 기억하니?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밤새 야간 근무하면서 내 학비 벌던 거? 주말 당직 나가서 매 과외비 벌던 거? 명절 특근 자원해서 내 용돈 벌던 거? 은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난 최영희로 살 거야. 이제는. 영희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누구의 엄마도 아니고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최영희로. 엄마, 제발. 은주가 영희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영희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현관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꿋꿋이 걸었습니다. 엄마, 엄마. 은주가 뒤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영희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딸깍. 복도에 나왔을 때 영희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잘한 거 맞죠? 여보. 영희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잘한 거 맞죠? 그날 밤 영희는 근처 모텔에서 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화요일이었습니다. 영희는 모텔을 나와 김포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7시 30분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공항 로비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착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67년을 살면서 혼자 비행기를 타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띠링띠링띠링. 은주였습니다. 영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제발 전화 받아봐. 우리 얘기 좀 해. 엄마,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엄마, 제주도 가지 마. 제발. 영희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제주행 7시 30분 비행기 탑승을 시작합니다.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영희는 일어났습니다. 게이트로 걸어갔습니다. 탑승권을 스캔했습니다. 삐삐.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좌석에 앉았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로 나갔습니다. 엔진 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빌딩들이 작아졌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구름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구름들이 창밖을 지나갔습니다. 영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67년을 살았던 서울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40년을 일했던 병원도, 15년을 살았던 아파트도, 5년을 함께 살았던 딸도 모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1시간 10분이 지났습니다. 곧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제주도의 푸른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반짝였습니다. 공항을 나왔습니다. 제주도의 공기는 서울과 달랐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서귀포로 향했습니다. 1시간 거리였습니다. 해안도로를 따라 천천히 운전했습니다. 창밖으로 끝없는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서귀포 중문해변 빌라.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도착을 알렸습니다. 오전 11시 30분이었습니다. 하얀색 2층 빌라가 보였습니다. 작은 정원이 있었고 야자수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영희는 창문 앞에 섰습니다.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수평선,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날아가는 갈매기들이 보였습니다. 햇살이 바다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썩철썩 평화로운 소리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짐이 아닌 곳이었습니다. 오후 2시 이삿짐이 도착했습니다. 박스 10개가 전부였습니다. 기사들이 짐 안으로 옮겼습니다. 30분이면 충분했습니다. 할머니, 다 들여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들이 떠났습니다. 영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박스들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옷가지들을 옷장에 걸었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거실 선반에 놓았습니다. 은주의 어린 시절 앨범들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오래된 책들을 책장에 꽂았습니다.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짐 정리가 끝났습니다. 영희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바다도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은주였습니다. 영희는 이번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은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 제주도. 정말 간 거야? 혼자? 응. 엄마, 우리 얘기 좀 해. 제발. 내가 잘못했어. 민혁이도 잘못했다고 해. 다시 생각해줘. 영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은주야, 이미 끝났어. 집도 팔았고, 나도 이미 제주도에 왔어. 그럼 제주도로 갈게. 엄마, 보러 갈게. 오지 마. 당분간은 만나고 싶지 않아. 엄마, 은주야, 엄마는 이제 최영희로 살 거야. 40년을 내 엄마로만 살았어. 이제는 나로 살고 싶어.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중에는 연락해도 돼.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엄마도 시간이 필요해. 알았어요. 엄마, 사랑해요. 걔도 영희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걔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희는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서귀포의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혼자였지만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토스트, 계란, 과일, 커피를 먹었습니다. 천천히 먹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오전 8시 산책을 나갔습니다. 중문해변까지는 도보로 10분이었습니다. 바닷가를 따라 걸었습니다. 파도가 발끝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산책하다가 비슷한 또래의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한 명은 70대로 보였고
다른 한 명은 6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희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새로 오셨어요? 70대 여성이 물었습니다. 네, 일주일 전에 왔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이요. 수원에서. 아, 그러세요. 저는 김순자예요. 저도 서울에서 2년 전에 왔어요. 저는 박미영이에요. 부산에서 1년 전에 왔고요. 60대 여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최영이에요. 반갑습니다. 우리 매일 아침 여기서 산책해요. 같이 걸으실래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예, 좋아요. 영희는 웃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자는 며느리 문제로 서울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미영은 아들이 재혼하면서 집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끼리 모임 있어요. 실버 독립 여성 모임이라고 순자가 말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만나서 차 마시고 수다 떨어요. 영희 씨도 오실래요? 예, 가고 싶어요. 영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새로운 친구들과 자주 만났습니다. 바닷가 산책도 함께하고 올레길도 함께 걸었으며 토요일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모임에는 10명 정도의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60대에서 70대였습니다. 모두 비슷한 사연으로 제주도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모임 이름을 제대로 지어볼까요? 순자가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뭐가 좋을까요? 제주 할머니 독립군은 어때요? 누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두 웃었습니다. 좋네요. 영희도 웃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해서 떨렸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돈 중 일부를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제주 여성노인자립지원재단에 2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 노인들이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아동복지재단에 1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한부모 가정 아이들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곳이었습니다. 총 3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남은 돈은 80억 원이었습니다. 영희의 노후에는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기부 소식이 지역 신문에 실렸습니다. 67세 최영희 씨 30억 원 기부, 여성 노인 자립 지원. 순자가 신문을 들고 왔습니다. 영희 씨, 이거 봤어요? 대단하세요. 영희는 부끄러워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 모임에서 영희 씨 때문에 자랑스러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영희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보며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영희는 문을 열었습니다. 은주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은주의 얼굴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고 살이 많이 빠져 보였습니다. 은주야. 영희는 놀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 은주가 울먹였습니다. 들어와. 은주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창문, 깨끗한 인테리어, 평화로운 분위기를 봤습니다. 여기. 좋네. 은주가 말했습니다. 응. 나는 여기가 좋아. 영희는 차를 끓였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어. 친구들도 생겼고, 매일 바다 보면서 산책하고, 평화롭게 살아. 좋아 보여. 정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민혁이랑 이혼했어. 영희는 놀라서 딸을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엄마 없으니까 집안일 누가 하냐고 매일 싸웠어. 준이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나는 회사 다녀야 하고 결국 이혼했어. 한 달 전에 준이는 내가 키워. 민혁이는 양육비만 내기로 했어. 영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힘들었겠다. 엄마, 은주가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엄마 없으니까 알겠더라고.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지. 눈물이 흘렸습니다. 매일 후회했어. 엄마한테 정말 못되게 했어. 요양원 보내려고 했던 것도, 작은 방으로 쫓아낸 것도, 8평짜리 원룸으로 보내려 했던 것도 다 미안해. 영희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용서해줘. 제발. 영희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계속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은주야. 영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를 용서해. 이미 용서했어. 엄마. 하지만 영희는 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어. 엄마는 이제 최영희로 살 거야.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알아.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 연락해도 돼. 준이도 데리고 놀러 와도 되고. 하지만 엄마는 서울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여기가 내 집이야. 응, 알겠어. 은주는 오후 4시 비행기로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영희는 공항까지 배웅했습니다. 둘은 포옹했습니다. 오랫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잘 가. 준이 잘 키워. 영희가 말했습니다. 응, 엄마, 사랑해요. 가도. 은주가 게이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영희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정리된 눈물이었습니다.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건강한 거리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제주 실버 독립 여성 모임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모임은 이제 30명으로 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만났고 함께 바다를 걸었으며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영희는 20억 원을 더 기부했습니다. 이번에는 여성 노인 주거 지원 사업에 기부했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 노인들에게 저렴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남은 돈은 60억 원이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은주는 한 달에 한 번씩 전화했습니다. 가끔 준이와 함께 제주도에 놀러 왔습니다. 관계는 예전과 달랐지만 그게 더 건강했습니다.
서로를 존중했고 서로의 삶을 인정했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영희는 중문해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부서졌습니다. 갈매기가 날아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순자와 미영이 다가왔습니다. 영희 씨, 여기 계셨네요. 응. 바다 보고 있었어. 오늘 날씨 정말 좋죠? 우리 올레길 걸으러 갈래요? 좋아. 가자. 세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바닷가를 따라 걸었습니다. 웃고 떠들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영희는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여보, 보고 있죠? 나 이제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행복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67세에 시작된 진짜 자신의 인생. 최영희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고생했어, 영희야. 이제 진짜 내 인생이야. 영희는 중얼거렸습니다. 바다가 반짝였습니다. 파도가 부서졌습니다. 영희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